안녕하세요. 기쁨병 한의식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소아 탈장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 성인 탈장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인데 과거에는 소아 탈장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탈장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 입장에서 소아 탈장 수술에 대해 생각할 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트렌드가 소아 탈장 수술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수술 상처의 크기, 수술 상처의 미용적인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기의 소아 탈장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으로 수술 상처라는 그 지엽적인 문제에 올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 탈장 수술과 관련된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쪽 탈장 수술, 양쪽 수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복강경으로 소아 탈장 수술을 시행하는 많은 병원들에서 자신들의 수술 결과를 어찌 보면 자랑스럽게 이렇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해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결과들을 보면은 거의 50% 이상, 60%, 70%까지도 양쪽 서해부 탈장을 수술했다는 그런 표들이, 결과들을 볼 수 있는 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서해부 탈장의 양측 탈장 비율이 지금껏 나온 모든 교과서나 모든 결과에 의하면 10 내지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5, 60% 혹은 그 이상의 양쪽 탈장 수술을 했다는 것은 뭔가 과잉 수술이 됐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과잉 수술이 될 수 있는 위험은 바로 개방성 칼집돌기라는 그런 구조물 때문입니다. 우리 아기들한테는 서해부 탈장이 생기는 그 바로 위치에 개방성 칼집돌기라는 약간 함몰된, 뱃속에서 볼 때 약간 함몰된 그런 구조물이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방성 칼집돌기는 아기가 2살, 3살 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커가면서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3분의 2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강경, 유아 시절에 복강경으로 탈장 수술을 하는 경우 이렇게 약간의 함몰이 있는 부분까지 다 소아 탈장으로 판단을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양쪽 탈장 수술의 비율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어차피 가능성이 뭐 실제로 탈장이 될 가능성이 뭐 3분의 1 이하라 할지라도 수술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수술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수술이라는 것은 아기에게 어찌되었든 수술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신 마취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양쪽 수술하는 경우는 아기 부모님들께서 어차피 수술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하지 않아도 될 다른 반대쪽 탈장 수술을 함으로써 아기와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불필요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전신 마취의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 논문들에서 3세, 4세 미만의 그 아기들은 한참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전신마취 수술을 받을 경우, 즉 전신마취제가 뇌 발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 있지만, 그리고 미국 FDA에서는 단 1회에 2~3시간 미만의 전신마취 수술은 아기에게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현재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5% 미만의 발생 가능성, 이게 우연이 아닐 확률일 때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는 것이지, 만일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6%다 그럼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따라서 통계적인 유의성도 중요하지만 경향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논문들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 1회에 짧은 시간에 전신마취 수술도 분명히 아기의 뇌 상태의 지표로 삼는 여러 항목들을 체크해 봤을 때 전신마취 수술을 받지 않은 아기들에 비해서 그 수치가 저하되어 있다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은 확실히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강경 소아탈장 수술의 필연적인 이런 전신마취는 아기에게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해가 될 수 있는 수술 전신마취를 불필요한 반대쪽 탈장 수술을 하느라고 그 마취 시간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FDA에서의 입장이 맞다고 해도, 즉 단 한 번의 짧은 보통 소아탈장 수술은 뭐 길어야 1시간이 되니까요. 1시간 정도의 전신마취 수술, 소아탈장 수술이 아기에게 실제로 뭐 영향이 없다, 뇌에 영향이 없다 치더라도, 이런 단 한 번의 기회, 안전하게 전신마취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최대한 아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기치 않게 또 이런 응급으로,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아기가 또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소아탈장 수술을 전신마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위결찰술이라는 이런 수술 방법으로는 수면 국소마취로도 아기들에게 탈장 수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발률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위결찰술이 복강경 소아탈장 수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모든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결찰술이 이제 절개 탈장 수술이지만 실제로 상처가 1 내지 1.5c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생기는 위치는 팬티 라인 그 아래 속에 가려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기가 큰 다음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고, 실제로 이렇게 어렸을 때 소아탈장 수술을 받은, 고위결찰 수술을 받은 아기들을 수년 후에 한번 상처를 확인해 보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아탈장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겉으로 보이는 상처의 미용,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올인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양쪽 수술을 할 수 있다, 이왕이면 하는 길에 양쪽 수술을 다 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잘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 또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심각하게 이런저런 것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아기에게 최적의 그런 가장 좋은 소아탈장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